네, 오늘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탄핵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태로 위기를 겪은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가 승기를 잡으며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혼란한 전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간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7표 차이로 나경원 의원을 제쳤는데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친박이 역시 그 방어 태세가 강고하고 그에 비해서 이 당 혁신을 추진하는 비박계는 아직도 좀 약세다. 예. 그리고 친박계의 그런 이제 그 결속력에 비하면은 비박계의 이 결속과 이 단합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고 친박계가 다시 원내 지도부를 장악함으로써 곧 있을 비대위원장 선출도 원내 그 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그걸 주도하기 때문에 네. 그 원내 대표 권한 대행 정우택 대표 권한 대행을 통해서 예. 친박계가 비대위원장 선출을 또 그 뜻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혁신 개혁 또 그 핵심 과제인 인적 청산, 친박 핵심들의 인적 청산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 보수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변화는 적어도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고 네. 또 그걸 계속 그 요구하고 추진해왔던 비박계의 거취가 이제 심각한 고민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도로 친박당이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우택 당선자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은 이제 탄핵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기보다는 계파 이익을 쫓았다. 그래서 민심을 좀 거부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정우택 당선자가 주장했던 보수 정권 재창출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1998년 DJ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예. 최고치 40%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 TK 지역, 새누리당의 텃밭인 TK 지역에서도 7%포인트 차로 우위에 있고 예. 네. 60대 이상을 빼고는 이제 전 연령 그리고 전국에서 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을 가면은 과연 앞으로 주장하는 이제 정권 재창출, 보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예. 부분에 보면 당초에는 그래도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겠는가 한 60대 60 정도. 예. 근데 열어보니까는 이제 7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럼 역시 원래 친박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 결과가 그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파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표에 참석한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예. 당초 현장에 정견 발표가 또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우택 당선자는 화합, 단합,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이제 후보는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면서 인적 청산을 얘기하니까 아 이렇게 가면은 좀 분열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분당으로 가겠구나. 여기에다가 친박 강성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이 선거에 지면은 우리가 당권을 뺏기고 멸족이 이른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조직 관리에 나선 것도 큰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정우택 의원의 당선으로 당내 화합으로 갈 것이냐, 뭐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화합은 표 얻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은 예. 실제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화합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봉합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늘 이런 국기문란 또 국정 대혼란을 초래한 대통령 주변 세력들 그중에서도 또 핵심 세력들이 그대로 근제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집권당 보수 여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혁신이거든요. 예. 화합도 중요하지만 화합 위에 상위의 가치로서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된 배경이 좀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배종호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위기감을 느낀 이 존립의 위기감을 느낀 친박 세력 그중에서도 핵심 세력들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당선시켜가지고 네. 겉으로는 중도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확실한 친박이기 때문에 당선시켜서 그 원내대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 선출까지도 자기들 뜻대로 해서 확실한 친박당으로 진지를 확실히 구축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로는 이제 새누리당의 변화를 당분간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곧 이제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친박 핵심 측에서 당 내의 다수 세력이 우리 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뭐 실제는 7표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 예. 그래도 뭐 7표라도 우리가 이겼다. 그 다수가 우리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도 당의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원회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만 국민들의 그 눈을 의식해가지고 뭐 공동 그 친박 그 비박 이렇게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그 공동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비박 그 비대위원장 몫은 뭐 예. 유승민 대표라든가 이런 그 혁신 세력보다는 자기들이 보기에 좀 만만하고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으로 이제 옹립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예. 말씀인데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당선 직후에 예. 이 비주류 추천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조금 묘한 그 표현이 있었어요. 뭐 그게 뭐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내대표 선거 때 본인이 공약 발표할 때는 비박이 추천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는 그 앞에다가 중립 또는 비박 이렇게 또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비박이 아니라 뭐 중립 인사를 예.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수도 있겠고 또는 그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할 경우에 한 명은 친박 대표로 하고 한 명은 중립 대표로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우택 원내대표를 밀어가지고 원내대표를 만든 친박 핵심층에서 비대위원장 구성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막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그 입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가져간다. 예. 아니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공동 비대위원장이다. 근데 공동 비대위원장에 뭐 유승민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 친박 수성적으로 비대위 구성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예.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화합입니다. 이제 예. 두 가지 다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까지 함께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패했고 더구나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친박과 비박은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번 경선에 지금 비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제 2라운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세울 거고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또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불투명하지만은 전국위원회에서 예. 그 부분을 할 건데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지금 비박에서는 3분의 1을 달라. 비대위원장도 우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그걸 명분 삼아서 탈당 시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새누리당 분란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탈당과 함께 나오는 게 지금 신당 창당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네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정계 개편 그거는 이제 아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당권을 이제 사실상 놓쳤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당에 있으면은 본인이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당하면 대책 없이 탈당할 수는 없고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계속 교감을 해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제3지대 결합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3지대 결합에서 의미가 있는 게 한 분은 또 YS에서 계에서 이제 일을 했고 또 한 분은 DJ계에서 했기 때문에 동교동계하고 상도동계가 결합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게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친문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후보를 내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친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친박은 이번에 당권을 사실상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황교안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통령 주자로 내세운다는 그런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친박 후보 또 그리고 친문 후보 그리고 제3지대 후보 이렇게 3자 대결 구도도 이론상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비박계의 고민이 많아졌는데, 이제 비대위도 이제 친박 체제로 되고, 당분간은 이 체제가, 친박 체제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이제 공고화되어 가는데, 예. 이 체제 밑에서 이 체제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치적으로 탄핵받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예. 이 새누리당에 있으면은 자기들은 노선은 틀리지만 이 당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욕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니들은 그 안에서 뭐 하냐. 네. 그 안에서 확실하게 당을 바꾸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뭐 하냐 이런 욕을 친박 지도부지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받는 욕을 그 안에 있는 비주류도 같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당 내에서는 또 본인들과 전혀 노선이 다른 그 반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박 지도부 밑에서 또 욕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 지도부 밑에서 또 굴욕을 이제 견디면서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그 굉장히 좀 피곤한 앞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민심이 이 개혁 방향으로 가고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새누리당이 이 민심의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든 변화되어 갈 거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 정통성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오욕을 참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싸워 나갈 거냐 아니면은 그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전망도 별로 없고 곧 대선이 다가오고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예. 그리고보다는 깨끗하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나와서 정리할 거냐 이걸 이제 곧 이제 판단해야 될 시기가 일주일 또는 열흘 길어봐야 뭐 보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속 시원하게는 뭐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욕 듣는데 우리가 같이 욕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참신한 노선대로 개혁적으로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밖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비박이라는 체제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바깥에는 지금 그 이삭죽비 세력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새누리당 비박들 나오면은 땡겨가려고 네. 여기저기서 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흩어져 버리면 네. 나오자마자 공중분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뭉쳐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또 그 자기들끼리 화합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비박 안에서도 시국회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견들이나 좀 예.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밖에 나와서 갈등이 노정되면 국민들도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걸 갖다가 짧은 이 대선 앞두고 제대로 국민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담보가 되느냐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안에서 견디기 힘들어하지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결단은 안 할 수가 없는 당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발 정계 개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당 내지는 탈당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새누리당 분당과 탈당 그리고 정계 개편의 핵심 인물이 현재는 비박의 김무성 전 대표하고 이제 유승민 의원입니다. 예. 근데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이 TK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TK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탈당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은 탈당에 대해서는 난 탈당할 생각은 없다. 예. 물론 영혼은 약간 두지만은 안에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가 TK고 그리고 또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TK 적자다. 그리고 또 본인의 미래 가능성을 볼 때도 새누리당 또 보수의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일축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이제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박 강성이 주도하는 당에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으면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과 또 알겠습니다. 부산이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 탈당을 할 것인가. 예.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이고요. 최소한 20명 이상이 돼야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좀 그렇게는 어려운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수가 참 많은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이 난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네. 지금 당장 야당에서 저 정우택 새 원내대표 체제를 인정 안 하고 협상 안 하겠다고 대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물론 언제까지나 이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국회가 12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임시국회 일정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여야 원내 그 운영 협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당분간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12월 임시국회가 실제 국회는 잡아놨지만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회의도 없고 뭐 국회에서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열리긴 열어놨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이제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기를 거쳐가지고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이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여야정 협의회 1월이나 2월 임시국회 협의하면서 또 여야정 협의회도 구성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때까지 만약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만약에 분당 세력이 성공하려면은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같이 나가야 되고 또 40명 이상은 나가서 이 최소한 3당은 돼야 됩니다. 4당이나 5당 돼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 여야정 협의회 구성할 때 이 세 당을 여당으로 봐야 되느냐, 야당으로 봐야 되느냐. 여당으로 보면은 그 여당 몫을 이 당에게 주고 싶어 할 거고 예. 이 당은 개혁적이고 야당하고 이제 뜻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 친박 새누리당은 그건 야당이다 나갔으니까 야당이니까 여당은 우리가 대표한다. 여기서 예. 분란이 좀 생길 가능성이 보이고 네. 그리고 1월 들어가면은 지금 헌재가 심판을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갈 것이고 벌써 문재인 대표는 뭐 대선 후보처럼 행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여야정이라는 게 정부 여당이 한 편이고 야당하고 한 편인데 이게 협력 관계가 아니고 치열한 경쟁 관계, 견제 관계가 돼가지고 네. 구조적으로 이게 뭐 협의체가 아니라 만나면 맨날 어르렁거리고 뭐 지금도 벌써 뭐 총리한테 뭐 하지 마라, 뭐 대통령 폼 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때는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뭐 무산될 가능성도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참 네, 제가 이 볼 모든 때는- 면에서 복잡한 정치 셈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오늘 8차 촛불 집회도 열리는데 여기에서 국민들의 분노도 좀 한층 더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냈거든요. 근데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헌법 위반 부분 5개, 그리고 법률 위반 부분 8개 해가지고 총 13개 부분이 위반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 물론 일부, 극히 일부 사실은 맞지만은 다 사실과 다르다. 법률 위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다 다투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헌재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의 신청을 했어요. 주지 말라 이렇게.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그 수사 기록을 봐야지 수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분노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빼고 계속 지연작전을 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최순실 씨 재판이 1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일부에서는 1년도 더 걸릴 수 있다. 지금 현재 6개월, 180일 그 부분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1년도 더 걸릴 수 있다. 네. 실제로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360일 걸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네.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8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한 국민들은 촛불 민심은 더 성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즉각 퇴진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퇴진 행동 측에 따르면 이제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라. 그리고 부역자들 다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적폐들 다 청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선출 권력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총재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통찮고 야 3당도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입장에서 별로 신통찮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이 불확실성 시대에 분노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좀 짧게 대답해 주죠. 이번 대통령의 이런 헌재에 대한 반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나 또 국회 탄핵 소추안 내용은 워낙 대통령에 대해서 악성이거든요.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인 부분, 헌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기초로 판단하지만은 또 예. 국민 민심, 정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은 이 민심의 반전밖에 없다. 민심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리인단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에 비하면 좀 약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헌법 위반 부분 전면 부인, 또 법률 위반 부분 그건 다 사실 부인. 네. 그리고 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제동 걸고 그 헌재가 특검하고 검찰에다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헌법진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절차도 하나씩 제동 걸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실체적인 투쟁보다도 예. 그런 이제 정치적 시간 끌기라는 전략적 그걸로 이제 작전으로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 끄는 것도 어느 정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헌재가 받아들이지 예. 무대보로 하면 헌재도 그냥 묵살하고 헌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3월 내에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아쉬운 게 네. 지금 대통령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피의자의 모습만 있고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